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2년 7월 1일 금요일 마감 시황 보겠습니다. 이제 벌써 7월이네요. 7월이 됐네요. 이제 2022년도 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반기 첫날부터 지금 또 저점을 깼습니다. 아침에는 좀 상승을 했었어요. 그 낙폭 과대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 장이 참 안 좋습니다. 이렇게 또 하락을 하면서 저점을 또 깨버렸거든요. 장중 최저가 2291까지 빠졌었고요. 장 막판에 살짝 돌리면서 2305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는 더 심각한데요. 오늘도 2% 넘게 빠졌고요. 729입니다. 네, 정말 뭐 많이 빠졌습니다. 참 이 코스피 지수를 보면 지금 상대적으로 너무 약하거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다우가 3700 정도에 있는데 저점 비해서는 여전히 1000포인트 위에 있죠. 근데 이렇게 코스피가 또 그냥 저점을 깨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장중 2290선이면 이 PBR 지표로 0.9가 깨졌을 것 같습니다. 0.8대를 갔던 것 같은데 거의 뭐 서브프라임 때랑 비슷한 수준까지 왔어요. 2008년에 이제 코스피가 890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때랑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정말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는 경제 위기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 지금 주식 시가총액이 한 800조 원 정도는 지금 증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 손실액일 겁니다. 그래서 그 자본시장에서 이 국민들의 자산이 800조 원이 날라갔어요. 참 이런데도 지금 정부가 뭐 대책을 하나 못 내놓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참 무능한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지표 보시면 환율은 1297원. 네, 그래서 1300원을 넘진 않았는데 계속 뭐 이 정도에서 지금 머물고 있고요. WTI는 105달러 이 정도 되고 있고요. 채권 금리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미국 10년물은 2.97%, 우리나라 10년물도 꽤 빠져서 지금 3.48%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권 금리가 빠진다는 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지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인플레 걱정을 하다가 지금은 또 경기 침체 걱정을 더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원자재 가격이 좀 빠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밀 가격 같은 경우 보면 이제 9달러 밑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거의 뭐 러시아 전쟁 일어나기 전 수준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런 자원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안정이 되는데 예전 같으면 이게 굉장히 이제 호재로 받아들여졌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보면 이 원자재 가격 빠지는 게 이 리세션 경기 침체 때문에 이제 빠진다고 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안 좋게 또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경기 침체로 갈 정도라고 하면 연준이나 지금 뭐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뭐 페드에서는 그런 거는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아서 좀 의중을 모르겠습니다. 어떤 충격요법으로 일단 인플레를 먼저 잡고 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건지. 어쨌든 그래서 참 시장이 혼란한 상황입니다. 그런 혼란한 상황에서 지금 미국 증시나 뭐 유럽 증시도 많이 빠졌고요.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특히 지금 더 많이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 주요 종목을 한번 보시면 SOL 같은 경우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약한 이유를 이걸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런 에너지 섹터 종목들이 그나마 증시에서 버텨주고 있거든요. 미국도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회사들이 좀 올해는 그래도 많이 오른 편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좀 따라갔어요. 그래서 SO일 같은 경우가 이제 12만 원대를 넘어섰었죠. 근데 최근에 이렇게 지금 20% 정도가 빠져버렸는데 이거는 지금 정부의 거의 실책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정유 회사들에 대해서 횡재세 같은 이런 뭐 세금을 뭐 걷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시장주의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지금 상황을 더 악화시킬 거로 우려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휘발유 가격이나 이런 가격이 올라가면 그 높은 가격 때문에 수요가 억제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투자 기업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 때문에 또 생산 설비나 이런 거를 늘릴 유인이 되고요. 근데 그런 정상적인 시장의 메커니즘을 또 지금 해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면 문제가 더 꼬이게 되는데 지금 약간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섹터나 또 금융 섹터도 마찬가지거든요. 금융 섹터도 사실은 이렇게 금리 인상 시에는 좋아야지 이제 정상인데 우리나라 지금 금융 회사들도 보면 주가가 안 좋아요. KB금융, 뭐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뭐 오늘은 약간 이제 플러스가 나긴 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많이 빠졌거든요. 네. 지금 보면 6월 달에 들어가지고 갑자기 급격하게 빠졌죠. 20% 이런 식으로 빠졌는데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의 지금 실책이란 말이에요. 정부에서 이 금리를 또 통제하려다 보니까 은행이 정상적으로 마진을 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것도 시장을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은행 주식들이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약세장에서 버텨줘야 될 그 에너지 섹터랑 그 금융 섹터가 같이 무너지면서 우리나라 이제 지수 하락폭이 훨씬 크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기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없는 거죠. 종목이나 섹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섹터 모든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안 좋습니다. 또 지금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면 오늘 또 저점을 깼습니다. 55,900원까지 찍었고요. 그래서 뭐 56,000원대도 이제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업황도 업황이지만은 뭐 사실은 오너의 문제가 지금 큰 것 같습니다. 이재용이 지금 뭐 참 생각보다 너무 실망스럽네요. 이렇게 지금 주가가 약하고 그럴 때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배당 증액 같은 걸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96,000원대부터 지금 이렇게 빠졌으니까요. 40% 이상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삼성전자는 전혀 뭐 회사 차원에서 지금 무대응입니다. 참 이 주주들이 참 힘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우리나라 이 자본시장이 국민들의 어떤 이런 재산을 늘려줘야 되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오히려 지금 계속 이렇게 어, 자산을 까먹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미국 선물은 좀 빠지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세계 경제 상황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도 좀 약세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이렇게 빠졌는데 참 우리나라는 이 하락폭이 너무 크다는 거 참 문제 같습니다. 그래도 뭐 희망적인 거를 보자면 기존에 이제 높은 가격에서 이제 주식을 샀던 분들은 지금 뭐 엄청나게 손해겠지만은 지금 이제 새로 산다고 하는 이제 분들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PBR 0.9, 0.8 때는 정말 흔한 PBR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역사에서도 거의 10%, 뭐 15%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잘 볼 수 없는 그런 지금 가격적 메리트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